자, 이번 시간에는요, 원가 추정, 교재 151쪽에 원가 추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원가 추정도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번 23회 때는 너무 어렵게 출제했어요. 그냥 쉬운 건데도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가 추정입니다. 자, 여기서 원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말 그대로 원가를 추정하는 거죠. 내가 몇 시간을 작업하면 얼마나 금액은 얼마나 나오겠는가, 아니면 몇 개를 만든다면 원가는 얼마가 소비될 건가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 원가 추정은요, 과거의 회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미래 원가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는 제품 100개를 만들 때 원가를 10만 원을 썼다. 근데 이번에 내가 제품 120개를 만든다면 원가는 얼마가 소비될 건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원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회계 자료를 기초해서 미래 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가를 추정하는 등식은, 원가 추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아. 우리 기본서에는 제가 5가지를 넣어놨습니다. 5가지를 넣어놨는데, 자,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있어요. 고저점법이라고. 그래서 고저점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고저점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는 높을 고자고요, 저는 낮을 저자.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 원가와 가장 낮았을 때 원가의 차이를 분석해서 이 고저점법을 통해서 고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추정해내는 거예요. 뭘 추정한다고요? 고정비. 고정비를 뭐 한다? 추정한다. 고저점법을 통해서 고정비를 추정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게 추정 등식은 어떻게 되느냐? 추정 등식은 y는 이꼴 a 플러스 b, 여기에 x가 들어갑니다. bx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y라고 하는 건 뭐냐? y라고 하는 것은 전체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원가를 말하는 거고요. a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a는 고정비고요. 요 b는 변동비예요. b는 단위당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한 개당. 단위당 변동비고, 요 x가 뭐냐면 요게 조업도예요. 요게 미래의 조업도. 미래의 조업도.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 몇 개를 생산한다, 또는 몇 시간을 작업한다면 요 소리예요. 요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추정할 때는 고저점법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높았을 때, 고점이었을 때 원가와 가장 낮았을 때 원가를 차이를 분석해서 거기서 고정비를 추정해내는 거야. 고정비를 추정해내 놓으면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교재 153쪽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A아파트는 전기 작업반의 월별 노무 시간 및 경비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그래가지고요, 4월달에는 250시간, 5월달에는 200시간, 6월달에는 150시간이에요. 근데 4월달에 250시간일 때 10,000원을 썼다고. 근데 5월달에는 200시간인데 11,000원 썼잖아. 11,000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고점이라는 것은 조업도를 따지는 거지 돈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저점일 때는 7,000시간이죠. 그랬을 때, 자, 문제 1번이에요. 가장 고점일 때는 얼마 썼어요? 250시간일 때 10,000원 썼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은 250시간일 때 쓴 거다. 그럼 요 10,000원 안에는 고정비도 들어있고 변동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에 10,000원 안에는 고정비, 변동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총원가란 말이에요.
됐죠? 예, 그러면 저점일 때에는 150시간 일할 때 7,000원 썼잖아요. 그러면 7,000원은 150시간을 일할 때 썼다. 그럼 고점에서 저점을 뭐 하는 거야? 이걸 빼는 겁니다. 차이를 빼는 거예요. 차이를 빼면 얼마 나와? 3,000. 여기는 100시간. 그러면 3,000원 나누기 100시간 그러면 1시간당 배부율이 나와. 1시간당 배부율. 그럼 1시간당 얼마요? 30원. 이게 변동비 배부율이라고. 1시간 작업하면 30원, 2시간 작업하면 60원, 3시간 하면 90원. 시간당 30원씩 증가해 가는 거죠. 이게 변동비 배부율이에요. 그렇다면 250시간을 작업했다면 변동비는 얼마 들어갈 거냐 이 소리죠. 그러면 250시간 곱하기 30원. 이게 뭐가 나오냐? 이게 변동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변동비는 얼마야? 7,500원. 그러면 만 원 중에서 변동비가 7,500원이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정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2,500원. 그럼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하지만 이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감 변동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2,500원이 고정비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제품을 하나도 안 만든다, 작업을 안 한다. 그래도 고정비는 얼마 나와야 돼? 2,500원. 1시간 작업에도 2,500원, 2시간 작업에도 2,500원, 100시간 작업에도 2,5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합니다. 자, 낮았을 때 7,000시간 일을 했을 때 150시간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럼 150시간 곱하기 1시간당 30원 곱하면 이게 변동비예요. 자, 변동비가 얼마 나와요? 그럼 변동비는 4,500원 나오죠? 그러면 7,000원에서 4,500원 빼면 고정비는 얼마 나와요? 고정비는 2,500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정비는 2,500원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고정비를 뽑아내는 거야. 그럼 이제 고정비를 뽑았으니까 원가 등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Y는 이꼴 고정비 얼마? 2,500원 플러스 변동비는 얼마? 1시간당 30원. 여기다가 곱하기 미래 조업도. 미래 조업도는 그게 보면 뭐라 그랬어요? 7월 달에 몇 시간을 작업한대? 200시간을 예상한다면 7월 경비는 얼마로 추정하느냐? 그러면 1시간당 요거 200시간이니까 이게 조업도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 요거를 계산하면 6,000원 나오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더하니까 얼마야? 8,500원. 그러니까 8,500원이 총원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문제 1번도 보겠습니다. 문제 1번 154쪽이죠? 154쪽에 문제 1번. 자, 읽어볼게요. 최근 2년간 총 고정 제조 원가와 단위당 변동 원가는 변화가 없다. 최근에는 변화가 없다. 생산량과 총 제조 원가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생산량이 200개, 300개 일대 총 제조 원가 나왔죠? 근데 2003년에 와서 총 고정 원가가 1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2001년과 2002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2003년에는 고정비가 10%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생산량이 400개라면 총 제조 원가는 얼마로 추정해야 되느냐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고저점법을 하면 돼요. 박스에. 자, 고점이 몇 년도야? 2002년도 300개 만들었죠? 그때 8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300개 만들 때 80만 원. 고점 80만 원은 300개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이다. 그러면 저점은 2001년에 얼마? 200개 만들 때 6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60만 원은 200개 만들 때 들어간 거다. 이걸 빼는 거예요. 고점에서 저점을 빼면 20만 원 나오죠? 여기는 100개 나오죠? 그럼 20만 원 나누기 100개 그러면 이게 한 개 만들 때 변동비가 되는 거야. 이게 2,000원이라고. 하나 만들 때 2,000원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 지금 고점에서 몇 개 만들었어? 300개. 그럼 300개 곱하기 2,000원 그러면 변동비가 얼마 나와? 60만 원이 변동비라는 거예요. 얼마 중에서? 80만 원 중에서. 이 80만 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80만 원 안에는 변동비도 들어있고 고정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80만 원에 60만 원이 변동비면, 자, 요게 변동비면 나머지가 고정비가 얼마냐 이거죠. 고정비는 2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분리. 총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정비 20만 원 나왔죠? 여기 마찬가지야. 저점으로 해도 마찬가지야. 20만 원 나온다고. 자, 여기까지가 2002년도야. 근데 2003년에 와서는 이 고정비가 10%만큼 증가한대요. 그럼 10% 증가하니까 그냥 1.1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22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비예요. 됐죠? 그럼 고정비가 계산이 됐으니까 원가 추정을 해봐요. 자, Y는 이꼴 고정비 얼마? 22만 원. 플러스 B는 얼마? B는 2,000원. B는 2,000원. 단위당 고정비 2,000원 곱하기 몇 개를 생산한 데서 2003년에 400개를 만든 데잖아요. 400개. 그럼 이게 변동비, 이게 고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80만 원 나오죠? 80만 원. 그러면 22만 원은 고정비, 80만 원은 변동비. 그러면 총원가는 얼마? 총원가는 102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2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02만 원. 예,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한 문제를 더 할 거예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3번에 자, 읽어볼게요. 자, 한국은 2001년 전반기 생산활동 자료다. 이 자료에 의해서 고저조법을 적용했을 때 단위당 변동원가가 40원이다. 이거 나왔잖아요. 단위당 변동원가 이게 40원이라고 나와준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3월 달에 발생한 원가는 얼마냐? 그러니까 박스 안에 보니까 3월 달에 발생한 원가가 물음표로 돼 있어. 그 금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의 가장 고점이 언제냐? 가장 고점. 가장 고점이 몇 월이에요? 가장 고점은 6월이죠. 6월 달에 250개를 만들 때 15,000원 썼잖아요. 그러면 15,000원은 250개를 만들 때 들어갔다. 그럼 가장 저점은 3월 달에 200개잖아요. 근데 금액을 모르잖아. 이 금액을 구하라는 거야. 200개.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겠죠? 그럼 빼니까 얘를 모르고 나누기 이거 하니까 50개잖아. 이랬을 때 여기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 나왔다는 거야. 이게 40원이 계산됐다는 거예요. 요거 나누어서 이게 40원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면 되겠죠? 얼마야? 2,000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2,000원이니까 여기가 1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금액은 13,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하겠습니다. 5번도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5번에 자, 5번도 조금 어렵다고도 했는데 보겠습니다. 한국은 고저조법을 사용해서 전력비를 추정하고 있다. 2002년 월별 전력비 및 기계 시간에 근거한 원가 추정식에 의하면 전력비의 단위당 변동비는 시간당 4원이다. 아, 이것도 시간당 4원이 나와준 겁니다. 시간당 4원이다. 그 다음에 2001년 최고 조업도 수준이 11,000기계시간이었고 이때 발생한 전력비가 9,400원이다. 아, 그러니까 고점은 문제에서 썼어요. 9,400원이고 1,100시간이다. 이 얘기예요. 고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2001년 최저 조업도에서 발생한 전력비는 8,800원이다. 아,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여기가 8,800원이다 이 소리예요. 금액은 이해갔죠? 그랬는데 이 조업도 얘는 몇 개냐 이 소리야. 요거 이해갔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빼면 여기에 600원 나오나? 600원 나누기 얘는 모르죠? 그랬는데 얼마 나왔다는 거야? 그랬는데 4원 나왔다는 거 아니야? 단위당 변동비가. 그죠? 4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눠주면 되나? 그러면 얼마 나오죠? 나누면 시간이 900 얼마 나와? 여기 요거 나누면 150 나오나요? 150? 자, 요거 나눠주면 되니까 요거 나누면 150 나오죠 여기가요?
그렇죠. 150시간 나오잖아 이게. 600 나누기 150 하면 4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요 차이가 150 차이가 여기 얼마라는 거야? 950시간. 그래서 이거 지금 답안은 이게 답이라는 거야. 950시간 요거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이 이게 이번에 나온 건데요.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풀어 볼게요. 문제 6번입니다. 자, 한국은 정상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자,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2001년도 제조간접 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됐다. 그랬고 추정식이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추정식. 요 식이 나온 거예요. 어렵게 나왔어요. Y는 이꼴 그죠? Y는 이꼴 얼마? 3만 원 플러스 얼마? 그죠? 400.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리고 X 이게 조흡도란 말이야. X가 조흡도라고. 이해갔죠? 이게 조흡도예요. 이거는 총 시간이고 우리 해봤잖아요. 그럼 여기다 조흡도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한다? 1000시간이다. 그게 이건 1000시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1000시간일 때 이 소리야. 이해갔죠? 그럼 이제 1번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라면 200시간이라면 요 소리야.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200시간. 그럼 여기가 200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Y는 이꼴 3만 원 플러스 400 곱하기 200시간. 그럼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8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11만 원 되겠죠? 그랬을 때 금액은 11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은요. 2번입니다. 2번은 자, 직접 노무 시간이 300으로 예상될 때 배부율을 물어봤죠. 1시간당 배부율은 얼마냐? 500원이다 이거죠. 그럼 얘가 300시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Y는 이꼴 3만 원 플러스 400원 곱하기 300시간일 때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3만 원이고 요거 곱하면 12만 원이니까 15만 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15만 원은 몇 시간일 때? 300시간일 때. 그러니까 30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금액은 500원. 맞죠? 1시간당 500원. 이게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야 돼. 3번입니다. 3번은 노무 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 간접 원가 변동 예산은 16만 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Y는 이꼴 3만 원 플러스 400 곱하기 몇 시간일 때? 요게 400시간일 때. 그러면 요거 3만 원하고 요거 계산하면 16만 원 아니에요? 4, 4, 16. 그러면 19만 원이다. 근데 뭐라 그랬죠? 16만 원이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답은 이게 답입니다. 4번, 3번이 답이고요. 자,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 원가는 4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1시간당 400원이지. 요거. 1시간당 400원이야. 시간당. 맞죠? 예. 400원이다. 그 다음 직접 노무 시간이 0원일 때 제조 간접 원가는 3만 원이다. 맞죠? 봐봐. Y는 이꼴 3만 원 플러스 이게 5번이에요. Y는 이꼴 3만 원 플러스 단위당 변동비가 400원인데 작업 시간이 빵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면 빵이잖아. 그러니까 3만 원이다. 고정비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영업 하나도 안 하면 고정비만 나오는 거죠. 조업도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이제 손익분기점 나오죠. 손익분기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CVP 분석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고 되어 있죠. CVP, C는 코스트 원가라는 뜻이고요. V는 볼륨, 조업도를 나타내는 거, 높낮이, 볼륨. P는 이익입니다. 프로핏, 이익입니다. 그래서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와 이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조업도에 따라 원가와 이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CVP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분기점 분석을 하는 거죠. BEP, 블랙 이븐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블랙 이븐 포인트.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업이 장사하면서 이익도 손실도 나오지 않는 블랙, 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도 손실도 나오지 않는 점, 그 점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이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본전 그러잖아요. 그죠? 본전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총수익에서 니꼴 총비용이다 이거예요. 총수익은 니꼴 총비용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다 썼다. 남은 것도 없고 손해난 것도 없다. 이 소리죠.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총수익은 뭘 얘기하는 거냐? 총수익은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매출액은 이꼴 총비용은 뭐냐? 총비용은 원가거든요. 원가. 근데 총비용은 원가인데 여기에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를 말하는 거죠.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를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변동비, 고정비는 여기에는 모두 들어가는 거냐면 원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판매 관리비도 다 들어가.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 원가. 다시 뭐라고요?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 원가. 그러니까 풀빵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어간다. 풀빵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다. 예.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런데 팔아먹는데 비용이 20원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무슨 원가? 제조 원가. 그러니까 이 제조 원가 100원 안에 뭐 들어가요? 밀가루값, 인건비, 뭐 여러 가지 경비, 제조간접비 해서 100원인데 하나 팔아먹는데 20원 들어간다. 비용이. 그러면 여기 이거는 판매원가란 말이야. 이건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예를 들면 포장비, 운임비 등등 판매원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가고 이게 판매, 이건 제조원가, 이건 판매원가. 이것을 우리는 변동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고정비도 마찬가지예요. 고정비도 고정 제조간접비하고 고정 판매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는 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우리 요식을 말이에요. 요식을 다시 한번 분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변동비를 이쪽으로 빼. 그러면 매출액에서 변동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변동비 그러면 이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고정비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고정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갔죠?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요거 빼면 고정비. 됐죠?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공헌이익이라고 불러요. 뭐라 그런다고요? 공헌이익. 그럼 공헌이익은 이꼴 고정비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똔또이가 되는 순간이 분기점을 달성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헌이익은 이꼴 고정비가 같아지는 시점. 그 시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프로 잠깐 그려보면, 자, 여기가 수량입니다. 수량 Q. 여기는 원가. 예.
이게 조업도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가. 자, 매출액은요. 여기가 제로죠. 자, 이게 이제 생산량이야.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이게 원가, 금액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생산 판매를 하나도 안 하면 매출액은 빵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10개 팔고 20개 팔고 30개 팔고 하다 보면 이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매출액이야.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은 어떻게 돼? 조업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비례한다는 거야. 수익은. 자, 이게 수익이고 원가는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도 원가는 발생한다고요.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도 원가는 발생한다. 그게 뭐냐면 고정비예요. 그게 고정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산량을 하나도 안 했어도 이만큼 원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고정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고정비는 생산 판매를 안 해도 고정비는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정비를 어떻게? 그리고 난 다음에 생산 판매를 하게 되면 원가가 이제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한다고. 조금씩 증가. 이거를 우리는 비용이라 그러죠. 이게 비용. 다시 말하면 이게 원가예요. 원가. 그러면 생산 판매를 안 하면 얼만큼 손해예요? 생산 판매를 안 하면 고정비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고정비만큼 손해고 생산 판매를 하면 이 고정비가 조금씩 어떻게 돼? 줄어들죠. 고정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고정비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을 우리는 분기점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BEP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BEP. 이게 손익분기점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갔어요?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익이 늘어나죠. 그렇죠?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늘어나. 이거는 손실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분기점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지만 이익이 생기는 거야.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손해가 생기는 거죠. 얼마만큼? 고정비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됐죠? 이때 자, 얼마나치를 팔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BEP 매출 수량. 예를 들어서 이게 1000개라 그래봐. 몇 개라고요? 1000개. 그러면 빵개부터 1000개까지 팔았을 때 우리가 본전을 한다는 거예요. 1000개를 팔면. 그러면 언제부터 이익이 생겨? 1001개를 팔 때부터 이익이 생기는 거죠. 됐죠? 1000개. 그럼 여기는 여기서 여기 수준, 요 수준. 여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BEP 매출이라 그래요. BEP 매출. 요게 10만 원어치를 매출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어치 팔면 본전이다 이 소리야. 1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판매 단가는 얼마가 될까요? 판매 단가는 10만 원을 1000개로 나누면 하나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 되는 거죠.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 되는 거야. 알았죠? 여기 이거를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손익분기점만 구하는 것은 아니죠. 10만 원어치 팔면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얼마나치를 팔았냐 그랬더니 판매한 거는 12만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야. 매출은 12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치 팔았다고요? 12만 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 얼마예요? 초과한 매출액은 얼마지? 초과 매출액은 2만 원인가요? 그죠? 10만 원에서 12만 원, 2만 원. 요 2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안전한계라 그래요. 무슨 한계라고요? 안전한계라고 얘기합니다. MS 비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안전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최소한의 이익.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봐야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이익이야. 마진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안전한계야. 이걸 안전한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풀빵을 만들어서 팔아봅시다. 풀빵을 만들어 팝시다. 풀빵을 만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풀빵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한 개당 판매 가격을 정해야지. 한 개당 판매 가격은 얼마냐? 한 개당 판매 가격은 500원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당 팔 때 500원씩 받는다 이 소리죠. 예, 두 번째, 한 개당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이 원가는 한 개당 원가는 300원이다. 그럼 이 원가는 뭐뭐 들어간 거야? 모든 원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이 안에는 변동비, 고정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전부 다. 고정비 빼고 변동비, 변동 판매비, 변동 제조 원가. 그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알겠죠? 변동비.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변동비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원가가 이게 변동비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남아요? 하나 팔 때마다 200원 남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공헌이익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공헌이익.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공헌한다는 뜻이죠. 공헌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하나 팔 때 200원씩 남지만 그 200원 남는 게 다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판매 가격을 1이라고 했을 때 변동원가 300원은 500분의 300이니까 60%, 0.6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변동비율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동비율. 그럼 변동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변동비율은 이게 변동비율이죠? 뭐에서 뭐로 나눈 거야? 변동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변동비율. 그러면 여기는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0.4 나오죠? 이 0.4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공헌이익률. 이거를 공헌이익률 그래요. 그럼 공헌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한 거야? 공헌이익률은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을 뺀 거죠. 1 마이너스 변동비율. 그럼 이게 공헌이익률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한 거야. 이제 하나 팔 때 500원에 팔고 풀빵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250원이다. 만드는 데는 250원 들어가지만 이거를 하나 팔아 먹을 때마다 50원씩 원가가 발생한다. 판매 원가. 뭐 예를 들면 뭐 포장비 등등 50원이 발생한다. 그럼 이거는 변동 제조 원가, 이거는 변동 판매비.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300원. 이게 변동 원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변동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는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뿐만 아니라 변동 판매비, 고정 판매비를 다 계산해 줘야 돼. 그게 손익분기점이야. 판매비도 여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이걸 정해놓고, 자,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풀빵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야 돼. 그럼 장소를 정하려면 일단 건물을 얻어야죠. 근데 건물을 얻는데 건물값, 집세죠, 집세, 자리세. 예? 예. 자리세가 얼마 들어가냐 그랬더니 자리세가 2,000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 자리세 2,000원은 하나를 만들어 팔아도 2,000원, 두 개를 만들어 팔아도 2,000원, 아예 안 만들어도 2,000원, 10,000개를 만들어도 2,000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비가 되는 거죠. 고정비가 2,000원이다 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를 지금 팔아야 본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자, 우리가 생산 판매를 전혀 안 했다. 하나도 안 만들어 팔았다. 그럼 얼마만큼 손해예요? 그렇죠. 고정비만큼 손해죠.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면 고정비를 먼저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치를 팔아야 본전하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팔을 때마다 200원씩 남잖아. 하나 팔 때 200원 남으면 두 개 팔 때 400원 남고, 세 개 팔면 600원 남고, 네 개 팔면 800원 남고, 이렇게 팔아서 얼마까지 벌어야 돼? 2,000원까지 벌어야지만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손익분기점은 고정비가 손익분기점 말이에요. 고정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서 손익분기점 그러면 고정비, 고정비 그러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에서의 주인공은 고정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고정비가 나와야 돼. 고정비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고정비가 얼마예요? 2,000원이죠. 이 2,000원을 공원 이익으로 나누면 10개가 나오죠. 이때 이 10개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야. 됐죠? 그러면 10개 곱하기 하나당 판매 가격이 500원이잖아요. 그럼 5,000원어치 팔면 본전한다는 거야. 이거는 손익분기점 수량, 이거는 손익분기점 매출.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고정비 얼마를? 2,000원을 공원 이익률 0.4로 나누는 거죠. 0.4 나눠봐봐요. 5,000원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첫째, BP 매출 수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BP 매출 수량은 고정비를 뭐로 나눠야 돼? 공원 이익으로 나누는 거야. 고정비를 공원 이익으로 나누면 수량이 나와요. 그러면 BP 매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를 뭐로 나눠요? 공헌 이익률로 나누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오늘 하루 목표로 하는 이익이 있어요. 그걸 목표 이익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목표 이익을 4,000원을 정했다 그래봐.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4,000원을 벌고자 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치를 팔아야, 몇 개를 팔아야, 얼마나치를 팔아야 4,000원의 목표 이익을 달성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이 소리죠. 네. 몇 개를 팔아야 목표 이익을 달성하느냐 이 소리죠. 일단 이거 4,000원을 달성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고정비를 먼저 벌어야 되겠죠. 고정비를 벌고 난 뒤부터 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얼마를 벌어야 돼? 총 6,000원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총 6,000원을 벌었을 때 2,000원은 고정비 까고 나머지 4,000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목표 이익이 나오면 고정비처럼 취급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4,000원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0원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 더해서 공원 이익으로 나누는 거죠. 200원. 그럼 요거 나누면 요거는 6,000원이에요. 6,000. 6,000 나누기 200 그러면 몇 개? 30개. 그러니까 30개를 팔아야지만 본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당 얼마씩에 팔지? 500원씩에. 그러면 15,000원. 이게 매출액이에요. 15,000원이 매출액이라고. 그럼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똑같아요. 고정비 2,000원 플러스 목표 이익 4,000원을 뭐로 나눠? 0.4 공원 이익률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6,000원 나누기 0.4 그러면 15,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갔죠? 그럼 15,000원 이게 손익분기, 이게 매출액이야. 이건 매출 수량, 이건 매출액. 이해갔죠? 그래서 목표 이익은 뭐처럼 지급하느냐? 목표 이익은 고정비처럼 지급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뭘 플러스 해줘야 돼? 여기다가 목표 이익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더한다고요? 목표 이익. 자, 그러면 세 번째 목표 이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목표 이익은 항상 이거는 세전 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이익이냐고요? 세전 이익이다. 여기서 세전 이익이란 말은 뭐예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을 목표 이익이라고 해요. 항상 세전 이익으로 계산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뭐로 나올 수가 있어? 세후 이익이면, 세후 이익으로 나오면, 세후 이익으로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세전으로 수정해 줘야 돼. 목표 이익이 세후 이익으로 나오면 세전으로 수정해야 돼.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목표 이익은 24만 원이다. 근데 법인세가 20% 있다. 이게 세후 이익이라면 세전 이익은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세전 이익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법인세 0.2를 빼니까 0.2를 빼면 이게 법인세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0.8이란 얘기 아니야. 법인세 20%를 뺀 거니까 0.8. 이게 0.8로 곱한 거거든, 이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24만 원을 0.8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거 X고 여기가 24만 원 나왔으니까. 그럼 0.8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얼마? 30만 원. 30만 원이 세전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표 이익이 세후 이익으로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나눈다. 나누기야. 법인세율이 10%면 0.9로 나누고, 법인세율이 20%면 0.8로 나누고, 법인세율이 30%면 0.7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 이익이 나와요. 알았죠? 예, 그래서 나눠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자, 목표 이익은 15만 원이다. 근데 이 15만 원이 세후 이익이다. 법인세율은 30%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7로 나누면 되는 거야. 0.7로 나누기를 하면 세전 이익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자, 목표 이익은 10만 원이다. 이게 세후 이익이다. 법인세는 40%다. 그럼 0.6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 이익은 고정비처럼 취급해. 뭐처럼 취급한다고요? 고정비처럼 취급. 목표 이익은 고정비처럼 취급해. 그래서 고정비에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손익분기점에서는 주인공이 고정비고, 이 고정비 친구가 있어요. 고정비 친구는 목표 이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분석할 때는 주인공을 먼저 찾고, 고정비를 먼저 찾고, 그리고 친구를 찾아야 돼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친구가 없으면 그냥 가고, 친구 없이 나 혼자 가면 그게 손익분기점이고, 친구를 데리고 가면 손익분기점이 아니야. 친구를 데리고 가면 이건 매출액이야. 매출 수량이고,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BEP 매출 수량, 그러면 이건 뭐야? 누구만 간 거야? 이거는 고정비만 간 거야. 고정비만 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얘가 빠지면 매출 수량,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목표 이익이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목표 이익은 고정비처럼 취급한다. 다만 이 목표 이익이 비율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로 나온다고. 목표 이익이 뭐로 나온다고요? 비율, 퍼센트. 그러면 이때는 공원이익률에서 빼. 공원이익률에서 차감한다. 이 목표 이익이 비율로 주어지면 이 비율을 변동 비율로 생각하면 돼요. 뭐로 생각한다고요? 변동 비율. 그게 변동 비율이니까 공원이익률을 계산할 때는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이익률에서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변동 비율은 30%다. 공원이익률이 30%다. 그런데 매출액의 10%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공원이익을 30%로 하지 말고 10%를 빼는 거야. 그러면 20%로 계산하면 돼. 공원이익을 0.2로. 알았죠? 목표 이익이 금액으로 주어지면 고정비처럼 취급하고, 목표 이익이 퍼센트로 주어지면 공원이익률에서 뺀다. 목표 이익이 금액으로 나오면 고정비에다가 더하고, 친구니까. 목표 이익이 비율로 나오면 공원이익률에서 뺀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틀이 있어요. 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틀. 중요하죠. 이게 항상 이거를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제일 먼저 판매 가격이 나와요.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근데 변동비가 60원이다. 변동비가 얼마라고요? 60원. 그럼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면 이걸 공원이익이라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헌이익. 40원. 공헌이익이 40원이에요. 됐죠? 예.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는 0.6이고 얘는 0.4가 되는 거죠. 이게 공헌이익률 변동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누구를 빼느냐? 여기서 고정비를 빼는 거예요. 고정비가 30원이다. 그럼 고정비를 빼면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이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지. 얼마? 1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10원이다 이렇게 되지. 고정비를 여기 이것까지를 달성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달성이 되는 거야. 이거를 초과하면 그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 틀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요 틀. 요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도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손익분기점이 나오면 일단 찍 긋고 눈 감고 찍어. 그리고 여기다가 고정비를 써. 고정비를 위에다 올려놓는 거고, 여기는 공헌 이익을 쓰면 수량이 나오는 거고, 공헌 이익률을 쓰면 매출액이 나오는 거고, 고정비는 위에다 쓰고 밑에 공헌 이익 또는 공헌 이익률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있다, 그럼 친구를 여기다 데리고 가면 돼. 이익을 여기다 데리고 가면 돼. 다만 요 이익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이익이다. 세전 이익이다. 알겠죠? 예. 세전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풀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161쪽에 다음은 한국 자료다. 다음 자료에서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손익분기점 BEP라고 쓸게요. BEP 매출 수량. 그러면 찍 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찾아. 박스 안에 고정비가 20만 원 나왔죠? 그럼 요 20만 원을 자, 여기 나누는 거야. 나누는데 공헌 이익으로 나누면 되는데, 거기 보면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나왔죠? 예, 변동비가 800원이죠? 그럼 틀을 만들어 봐. 틀을 만들면 어떻게 돼? 800원 아니 판매 가격이 1,000원, 하나당 판매 가격은 1,000원인데 원가는 800원. 그럼 요 200원은 공헌 이익 이거거든. 그럼 얘가 1일 때 얘는 0.8, 얘는 0.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틀 갖고 하는 거야. 자, 수량을 구하는 거니까 공헌 이익으로 나누면 돼. 200. 그럼 2,000 나누기 20만 원 나누기 200. 자, 그럼 얼마 나올까? 1,000 나오지. 1,000개. 그렇게 1,000개를 팔면 본전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EP 매출액. BEP 매출액은 똑같아요. 찍어놓고 고정비 얼마? 20만 원. 여기다가 매출액을 구하는 거니까 공헌 이익률 0.2로 나누는 거죠. 20만 원 나누기 0.2 그럼 얼마 나와?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0개를 팔면 본전한다. 그 1,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나누기 1,000. 100만 원 나누기 1,000개 그래봐. 그럼 하나당 가격이 얼마야? 하나당 가격은 1,000원. 봐. 판매 가격이 1,000원 딱 나오잖아. 이렇게. 알겠죠? 예, 여기까지. 자, 문제 2번입니다. 2번은 뭐라 하냐면, 자, 한국 자료다. 다음 원가 자료에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수량과 매출액은 얼마냐? 목표 이익이 있죠. 목표 이익이 있을 때는요, 이 BEP라는 말이 빠져요. BEP라는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매출 수량은 찍 끄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고정비 찾는 거예요. 고정비, 주인공이 고정비야. 근데 그게 박스 안에 보니까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왔어 지금. 자,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판매 가격이 얼마야? 판매 가격이 100원이죠? 예, 판매 가격이 100원. 요 틀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변동비는 변동비가 70원. 그럼 우리 하나 만들어 팔 때 얼마 남아? 공헌이익은 30원. 변동비율은 0.7, 공헌이익률은 0.3. 이 틀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매출 수량은 주인공이 누구야? 고정비지. 고정비가 얼마야? 3만 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가요. 얼마? 15,000원.
친구 있으면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나눠? 공원 이익, 그렇죠. 30원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얼마 나올까? 이렇게 나누면 45,000, 이거 두 개 더하면 45,000원이죠. 45,000 나누기 30, 그러면 얼마야? 1,500원, 1,500개. 이 1,500개가 손익분기점이야? 아니면 이게 그냥 매출 수량이야? 이거는 매출 수량이야.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만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손익분기점만 계산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친구야, 너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나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너 나 잠깐 나가 있어. 그럼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손익분기점은 고정비 3만 원을 30원으로 나눠. 그럼 몇 개야? 1,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1,000개를 팔면 본전한다는 거야. 그런데 몇 개를 팔았어? 1,500개를 팔았죠. 그럼 몇 개를 더 팔았어? 500개를 더 팔았죠? 이때 이 500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안전 한계 수량. 안전 한계 수량 그래요. 안전 한계 수량. 알았습니까? 됐죠? 이때 이 안전 한계 수량을 예로 나누는 거야. 안전 한계 수량을 예로 나누는 거야. 1,500개로 나눠. 500개 나누기 1,500개. 1,500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매출 수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33% 나오죠? 이 33%가 안전 한계율이 되는 거죠. 안전 한계율. 그래서 안전 한계율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액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출액은 자, 우리 고정비 주인공은 3만 원인데 친구가 15,000원 있죠? 이거를 뭐로 나눠요? 공원 이익률로 나눠요. 0.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45,000원 나누기 0.3 그러면 돼요. 45,000원 나누기 0.3 그럼 얼마 나와? 45,000원 나누기 0.4면 얼마? 15만 원 나오나? 15만 원 나오죠? 그럼 요 15만 원은 매출액이에요. 손익분기점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익분기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야, 잠깐 나가 있어. 나 할 일이 좀 있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손익분기점이야. 그러면 3만 원 나누기 0.3. 그러면 10만 원. 요게 손익분기점. 요거는 매출액.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이 얼마예요? 5만 원. 이때 5만 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안전한계 이익 그래. 안전한계 이익. 이거는 안전한계 수량. 이해갔어요? 그럼 안전한계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한계율은 이 안전한계를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야. 항상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5만 원 분의 5만 원. 그럼 얼마 나와? 33%. 똑같이 나와야죠. 같은 회사니까. 그죠? 안전한계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안전한계가 나왔네. 자, 뒤에 넘어가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입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한국의 자료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분기점 매출액과 안전한계율 다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야?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 이거 먼저 정해놓는 거 항상. 변동비는 얼마야? 변동비가 600원. 그럼 공원이익은 얼마야? 공원이익은 400원. 얘가 1이면 얘는 0.6, 얘는 0.4. 공원 이익률은 0.4예요. 요 틀을 딱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뭐 나왔어? 판매량이 1,000개, 고정비가 얼마야? 고정비가 30만 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 주인공 찾아. 얼마? 30만 원. 30만 원이 주인공이죠? 여기에 30만 원 주인공인데 여기에 목표 이익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30만 원만 갖고 하면 돼. 자, 이걸 가지고 0.4로 나눠야죠. 그죠? 그러면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0.4로 나누면 얼마 나와? 75만 원. 75만 원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매출액은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은 1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이 아니라 그냥 매출액은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 차이가 안전한 게 얼마? 25만 원. 이게 안전한 게야. 안전한 게 이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한 게 이율은 요 25만 원을 뭐로 나눠?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야. 손익분기점으로 나누면 안 돼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분의 25만 원 그러면 되죠. 예, 그럼 얼마 나와요? 25%. 이게 안전 한계율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다른 문제를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3번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4번부터. 자, 한국은 골프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골프공 한 개, 땅 판매 가격은 500원이래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은 500원입니다. 165쪽이죠. 145쪽이죠. 65쪽이네. 165쪽. 문제 4번입니다. 자, 골프공 한 개당 판매 가격은 300원. 그러면 판매 가격은 300원. 응? 아니잖아. 500원이잖아. 500원. 네. 그리고 한 개당 변동비가 300원. 변동비는 300원. 그럼 공원이익은 얼마? 200원. 공원이익률은 5분의 2니까 0.4. 변동비율은 0.6. 얘는 1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고정비가 얼마야? 50만 원 나왔죠? 예, 고정비 50만 원 나왔어. 그랬을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죠. 손익분기점 매출액, BEP,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러면 주인공 찾아. 고정비 얼마? 고정비가 50만 원이죠? 고정비 50만 원. 50만 원을 뭐로 나눠? 그렇죠. 공원 이익률로 나누면 되는 거야. 50만 원 나누기 0.4. 자,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25만 원 나오나요? 그래요. 이 125만 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고요.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라면 똑같아. 50만 원을 뭐로 나눠? 그렇죠. 공원 이익으로 나누는 거야. 공원 이익으로. 그러면 몇 개? 2,500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익이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다음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한국은 2001년 손익분기점은 500개다. 손익분기점이 500개다는 거야. 그러니까 BEP가 몇 개라는 거야? 500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500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고정비, 여기는 공원 이익. 그죠? 손익분기점이니까 여기에는 이익이 안 들어갑니다. 예. 자, 이거.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원. 고정비가 20만 원이래. 여기가 20만 원이래. 그럼 20만 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나누면 얼마 나와? 400. 이게 공원이익이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단위당 판매 가격. 판매 가격 이걸 물어봤잖아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냐 이 소리예요. 변동비는 얼마인데요? 변동비는 그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변동비가 300원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요거 뺀 게 공원이익이잖아요. 공원이익은 400원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서 이거 뺀 게 400원이니까 얼마야? 700원 되겠지. 그래서 답은 700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6번에 자, 한국의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900개다. 손익분기점 나왔으니까 어떻게? 900개 그냥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이니까 BEP예요. BEP. 자, BEP는 몇 개다? 900개다. 900개다는 얘기지 이게. 그럼 여기는 고정비, 여기는 그죠, 공원 이익. 그럼 여기는 친구가 안 들어갑니다. 손익분기점에는 친구는 안 들어가. 친구가 누군데요? 그죠, 목표이익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동비가 얼마래? 18만 원이며 고정비는 얼마야? 4만 5천 원. 그럼 고정비 4만 5천 원이면 여기 4만 5천 원 집어넣으면 고정비를
요거 나누면 요게 공원 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45,000원에서 900으로 나누면 공원 이익은 얼마? 50원 되겠지. 공원 이익이 얼마 나온다고요? 50원. 자, 이때 한국이 930개를 판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은 얼마냐 이거야. 이거를 900개를 팔았을 때는 이익 손실이 없지만, 그죠? 930개를 팔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에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고, 여기는 고정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익도 있으니까 목표 이익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50원 아니야, 공원 이익은. 그럼 요거 곱한 게 46,500원이잖아. 그렇죠? 예, 그럼 고정비가 얼마라는 거야? 고정비는 45,000원, 여기가 45,000원 아니야? 고정비 플러스 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잖아. 그럼 이거 곱한 게 930 곱하기 50, 그러면 이게 총 공원 이익이야. 얼마? 46,500원. 그러면 45,000원 빼면 1,500원 되지, 이렇게. 그럼 목표 이익은 1,500원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 복잡하죠.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손익분기점은 900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개 팔았어요? 930개를 팔았잖아요. 몇 개를 더 팔았어? 30개. 하나 팔 때 얼마 남아? 50원. 이게 공원 이익이잖아. 얼마야? 1,5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 자,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공원 이익만 알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했을 때 목표 이익이 2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그랬어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판매 가격은 400원, 변동 원가가 300원. 자, 그럼 지금 이제 이거 안 씁니다. 여기서 바로 공원 이익은 얼마? 공원 이익은 100원. 400원에서 300원 빼면 100원. 공원 이익률은 4분의 1이니까 0.25, 25%죠. 예, 고정비는 얼마야? 6,000원. 그러면 우리 친구 찾잖아요. 6,000원 고정비. 6,000원 플러스 여기다가 친구 얼마? 2만 원. 친구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건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공원 이익 몇 개? 100개. 그러면 260개가 되나요? 260개. 그래서 260개가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아니야. 그냥 매출 수량이야. 만약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면 친구 잠깐 빠져 있어. 그리고 고정비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나누면 얼마? 60개. 그러니까 우리는 60개 팔면 본전이라는 거야. 근데 몇 개를 팔았어? 260개. 그럼 몇 개를 더 팔았어? 200개. 이게 안전한 게야. 하나 팔 때마다 얼마 남아? 100원. 하나 팔 때마다 100원 남지? 요건 100원이에요. 개가 아니라. 됐죠? 그럼 100원 남으니까 100원 곱해봐. 200개 곱하기 100원 그럼 얼마 나와? 2만 원. 목표 이익은 2만 원 나오잖아요. 똑같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10번을 하겠습니다. 기본 10번 문제. 자, 안 푼 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제가 언제 심화 과정에서 안 푼 건 또 안 푼 거 위주로 해서 풀어드릴게요. 자, 10번입니다. 한국은 A 제품만 생산하고 있다. A 제품의 판매 단가는 15원, 변동 원가는 10원. 그럼 공원 이익은 5원. 이거 저기 안 써도 되죠? 15원, 10원, 5원. 이게 공원 이익이야. 공원 이익은 5원이다. 당해년도 고정비가 2,000원이래. 그러면 고정비 나왔으니까 빨리 식을 세우면 2,000원 플러스 친구 있으면 데리고 가면 되죠. 친구가 있어요. 법인세율이 몇 퍼센트야? 40%라고 가정한다. 만약 한국이 세후 순이익이 1,200원이래요. 그럼 1,200원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200원이니까 1,200원 나누기 법인세율이 40%니까 나머지가 이익이잖아. 0.6, 0.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2,000원 나오지. 요 2,000원이 세전 이익이에요. 고정비가 2,000원, 목표 이익은 2,000원. 그럼 4,000원이죠? 자, 이랬을 때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그랬으니까 5원으로 나누면 되지. 공원 이익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몇 개야? 예, 개수는 800개가 되겠죠. 4,000 나누기 5원 그러면 되니까 800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1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번. 자, 대안은 단위당 변동비가 1,600원. 단위당 변동비가 1,600원이야. 그 다음에 연간 고정비 발생액은 360만 원이다. 그럼 고정비 나왔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고정비 360만 원을 나눠야지. 친구 있으면 친구 데리고 가면 돼. 자, 친구가 있죠? 예, 공원 이익률은 20%다. 근데 법인세율이 20%인 경우 법인세 비용 차감 후 순이익이 240만 원이잖아. 그러면 요 240만 원을 몇으로 나눠요? 법인세율이 20%니까 0.8로 나누는 거죠. 0.8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얼마 나와? 300만 원. 그러면 친구는 300만 원이야. 자, 이거를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지금? 무슨 물어본 것은 몇 개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 이걸 물어봤잖아. 수량을 물어봤죠? 그죠? 예, 근데 수량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해줘야 돼. 이 틀을 만들어야 돼. 자,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변동비가 1,600원이래. 그렇죠? 1,600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이게 공원이익이에요. 공원이익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이 공원이익률이 몇 퍼센트라고 나왔어? 20%, 0.2. 그럼 얘는 0.8 되겠죠. 얘는 1이고. 그죠? 이 금액 곱하기 이거 한 게 이거 나온 거거든. 그럼 이거 나누면 이게 나온다고. 1,600 나누기 0.8. 그럼 여기 2,000 나오잖아요. 2,000 곱하기 0.8 그럼 이거고 2,000 곱하기 0.2 그럼 이거에 400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400원이라는 얘기죠. 공원 이익 400원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 나와? 16,500개가 나오죠. 16,500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손익분기점 문제 몇 문제를 좀 더 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